이번 사면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빠른 시일 안에 그 과실을 열매를 거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현재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 일단 총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총론은 뭐 지금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금처럼 의석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점에 총선 전에는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 이제 기소로 간다. 이런 게 기본 2단계 전략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 혁신당 그리고 다른 당을 포함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 OECD 수준의 민주국가에서 사법 체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론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쭈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행안부냐 법무부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집권 세력 내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그 이제 검찰개혁 4법을 낼 때 그 시점에 법무부 소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행안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법무부 안을 제시했던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 하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즉 법무부의 주요 국실장 간부들을 다 탈검찰화를 해야 된다.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사람. 써야 된다. 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장관도 모두 비검사였지만 국실장의 절반 이상이 다 비검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배치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권에서 법무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의 법무부는 차관 국실장들이 다 검사입니다.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무부의 중수청을 넣으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우려와 걱정이 나와서 행안부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행안부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현재의 법무부의 국실장들이 다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로 갈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또 주의할 거는 행안부로 가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 안에 이미 지금 경찰청이 있거든요.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넣게 되면 행안부 안에 거대한 두 개의 수사기관이 생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수사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보면 보안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수사지휘권 행사 문제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을 검찰에서 부활하려고 하거든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사 관계는 협력 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등한 관계인 거죠. 근데 지휘란 단어를 부활하게 되면 경찰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검사가 상위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란 말은 곤란하다 생각하고요. 경찰과 검찰 관계는 협력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거꾸로 가버려서 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검찰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님도 유사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구별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란 게 있고 직접 보안 수사권이란 게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했는데 모자란 게 있으면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찰하고 해봐라. 네, 해봐라. 네. 왜냐하면 검사는 공소권,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장 청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니까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경찰을 향해서 보안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이제 협력 관계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요청에 경찰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고 두 번째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직접 수사의 문제. 네. 네. 요 문제로 가서 이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 보완 수사 요구권은 인정돼야 되고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되냐. 요게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보완 수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수사 개시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되 보완 수사란 이름으로 경찰이 해놓은 것과 관계없이 검사가 다시 맨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그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안 또는 합의문 또 그 뒤로 여러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말입니다마는 뭐 국회의장 포함해서 합의문 등을 보게 되면 기본 정신이 있는데 보완 수사 직접 보완 수사권을 얘기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 같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받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자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어요. 네. 내일 공소시효가 임박합니다. 그러면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요청을 했다가 돌아오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려요. 끝나 있죠. 그런 경우는 검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예외적 허용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직접 보완 수사를 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쟁점은 보완 수사 요건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은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논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0, 100이 아니라 요 어느 조건에서 허용해야 실제 검사의 공소 유지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가 이렇게 따져서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이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조국 원장의 형사소송법 특강을 듣는 느낌인데 추가로 하나 더 여쭈면은 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거대한 권력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제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예.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할 때 제가 책임자였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기관이 즉 경찰이 영장 청구를 못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검사도 경찰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행 헌법상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검사가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역시 창당 초기부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고요. 그건 이제 개헌 사안이고요. 두 번째 기소 독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데 기소권은 검사가 갖는다. 그건 뭐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기소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기소권도 아주 큰 권한입니다. 그렇죠. 막강한 건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그렇습니다. 것인가. 네. 지금 뭐 윤석열 그 정권 하에서 검사가 보면 봐줄 사람은 기소를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김건희. 김건희 씨가 대표적이죠. 기소 안 해버리고 네. 어떤 경우는 무죄가 나더라도 기소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약간 김학의 사건,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사건, 뭐 디스카버리 사건, 월성 원전 사건 기소를 해버리면 몇 년을 고생하고 난 뒤에 무죄 나도 이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죠. 기소해버리면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그때까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합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반드시 배심원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참여가 그렇죠. 전제되는. 우리가 통상 보는 거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시민이 즉 배심원이 결정합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 중대 범죄 경우에서는 기소 여부도 배심원이 이걸 기소 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 배심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 의견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굉장히 가속화했었고 이재명 정부는 일단 첫 인사긴 합니다만은 검사 출신들의 일부 중요한 자리에 중용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뭐 정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저의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사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사면복권 관련해서 말씀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검찰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저희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유죄 기소를 책임지고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인데 그 사람의 사건이 나중에 다 무죄가 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김학의 사건 등등. 근데 무죄가 났으면 그 검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영전을 한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몇몇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찰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인 평균과 맞지 않는 검사의 직급에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직급의 문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부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있죠. 당연히 있죠. 지금 검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직급을 판사와 비슷하게 만들어 뒀고 과거 우리 특히 권위주의 시대 같은 경우는 연수원 마치고 갓 발령받은 검사를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감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경찰서장보다 위에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는 이게 오랫동안 되어 오다 보니까 이제 검사의 이제 법적 지위 말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발언권도 세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 독재라는 현상까지 발생했는데 저는 검사의 직급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판사와 똑같이 할 수가 없고 보통 지금 행정고시를 이제 사법고시가 지금 사법고시는 없습니다만은 네.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직급으로 맞추는 게 맞는 것이다. 5급 사무관 정도의 지위로 네,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 네, 그게 네. 맞죠. 왜냐하면 물론 서로 경로가 다르고 전공은 다른데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은 5급 사무관인데 검사는 높아져야 된다는 이유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는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정관 예우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 설계가 어려워서 논의가 좀 덜한 겁니까? 이게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고위 전관들, 판사든 검사든 간에 고위 전관들을 수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임료가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그런 경우는. 특히 재벌이나 요번 같은 경우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 우리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임료가 얼마겠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비디오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일 것인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수임된 변호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판사와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옷을 벗은 사직한 고위 정관의 경우 기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수임을 못하도록 하는 제한들이 많이 됐는데 이게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이유로 이게 잘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다른 차원에서라도 참 논란이 되는 경우에 정관들이 수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네. 말컨대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자정 자금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현듯 든 생각은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번호나 피고인명을 임명을 하면 네. 변호사 선임 내역을 좀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사회적 지도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사 변호사 입회하는 변호사의 실명제 같은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네, 그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수사 단계에서 특히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전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는 언론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검사 출신 수사 전관이 하는 여러 역할 중 특히 이제 아주 수임료를 많이 받은 경우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긴 힘듭니다. 그 대신 기소할 때 이제 약한 걸로 기소하게 하거나
구형할 때 구형량을 낮추거나 또는 수사나 기소를 할 때 강도를 약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걸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그런 정관을 이제 수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과도하게 간다면 정관을 수임한 이제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축소되거나 수사가 완화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만 공개돼도 네.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